와, 이 용강동 먹자골목이 정말 북적북적하던 곳인데 지금 이렇게 저녁 6시 30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안 되고 소상공인분들이 힘들다는 거죠. 가게 간판은 화려하게 켜져 있지만 네온 사인도 저렇게 켜져 있지만 정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야, 저녁 문화가 바뀐 거라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가 지나면서 경기가 얼어붙고 문화가 바뀐 겁니다. 밤에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저녁 8시가 넘으면 길거리에 사람이 사라지고 식당 같은 데도 보면 사람들이 확 줄어서 거의 없어.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늦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양대축이라고 하면 수출과 또 내수 경기를 말할 수 있겠죠. 그 양대축 가운데 하나인 우리가 민간 소비 부분, 이 민간 소비가 살아나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요즘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꺾이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것보다 민간 소비 상황이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세 가지 고민이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고금리, 고물가, 가계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결국 내수 경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빚내서 집 사는데 올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자가 올랐으니 지출은 더 많아지고 또 글로벌적으로 전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물가는 내려가질 않고요. 쓸 돈이 없으니 당연히 경기가 안 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재화의 소비가 리밸런싱과 함께 그동안의 금리 또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요. 리밸런싱이라는 게 뭡니까? 정해진 일정 주기마다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자산별 비중을 목표 비중으로 조정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리밸런싱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주식 50%, 채권 50%의 비중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다가 이게 주식이 좀 올라서 자산 중에 주식 비중이 한 60%로 늘어나고 채권의 비중이 그냥 자연스럽게 40%로 변했다면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5대5의 비중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주식을 팔고 채권을 좀 더 사서 비중을 또 5대5로 맞추는 것을 우리가 보통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자산의 비중 밸런스를 다시 맞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앞에 말을 풀이하면 돈이 없으니까 소비로 리밸런싱할 돈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앞으로 민간 소비 회복 속도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딜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금리 상승이 본격화된 2022년부터 대출이 많은 중고소득층 중심으로요, 가계소득 대비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딜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고소득층이라고 해도 대출이 많으면 마찬가지로 힘들다는 겁니다. 대출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뭔가 자산을 불리려는 분들 중에는 고소득층으로 올라갈수록 대출의 액수도 더 큰 법이죠. 소득과 담보 대비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충격으로 인해서 급락한 그 소비 성향, 이것이 이제 약간 반등하고는 있지만 그 반등하고 나서의 속도가 붙지 않는다, 이게 좀 염려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말이 틀린 건지 아니면 억측인지 아니면 일리가 있는 것인지 우리 현명하신 구독자님들께서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3040 세대는 부동산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을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돈을 쓰지 못하고 있고요. 50, 60대 이상은 기대 수명이 지금 많이 연장되고 그런데 노후 준비는 아직 좀 부족하고 그래서 소비보다는 저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제 얘기에 일리가 있습니까? 그나마 저축을 할 수 있는 50대, 60대는 좀 다행이죠. 소비를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데이터가 있는데요. 수도권의 지하철 이용객 수를 보면 금방 압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예전의 이용객 수를 회복을 하고 있고 거의 회복을 했죠. 자, 그런데 오후 8시 이후 야간 시간대는요, 수도권 지하철 이용객이 2019년 11월 대비 65%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계 실질 소득은 올해 수출 회복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은 있는데 제발 수출도 좀 잘 되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 소득이 늘어나야 부동산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동안 내수 경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동산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느끼는 피로가 정말 극에 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가고는 있다지만 아직도 고점, 아니죠,
초고점 단계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15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경제회복 시점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2025년부터 경제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이 40%가 조금 넘었고,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가 34.2%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2026년 이후가 돼야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경영 전략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는데, 성장하겠다, 성장이 전략이다 라는 분들이 35%, 성장보다는 안정이다 라는 분들이 55%나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실 아무리 어려워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가장 힘든 분들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십니다. 열심히 살아도 또 뭔가 혁신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보다 더 열심히 살아도 왠지 모르게 나의 자산 이런 것들은 자꾸 후퇴합니다. 그리고 빚은 늘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가장 힘든 시기가 요즘일 수 있습니다. 주택의 값이 사실상 급격하게 하락을 해도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줍니다. 갑자기 가난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집값을 계속 떠받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건설사나 은행 또는 투기 세력을 살릴 수는 있겠지만 선량한 자영업자, 또 서민들, 중산층은 정말 숨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면요, 시공사나 개발업자, 은행은 계속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 부동산 값이 오르면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럼 그들도 다 망하는 겁니다. 아주 가끔 정신 나간 개발업자들의 경우는 땅값을 인근 지역에 비해서 몇 배나 주고 사서 개발을 해도 분양이 될 줄 알고 계속 부추기며 달려들다가 부도가 나고 있는 경우가 지금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요즘 똑똑한 개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요, 한 템포 쉬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생활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회식을 안 하는 회사들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79%, 거의 80%나 늘었고요. 또 회식을 한다고 해도 일찍 끝나는 게 대부분이고, 또 요즘은 직장인분들이 한 60%가 회식을 저녁보다는 점심때 하자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 대형 상가들이든 소형 상가들이든 상가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일반 소매점의 경우는 온라인 쇼핑으로 이 힘의 균형이 넘어갔고, 일반 음식점은 회식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분양 시 개발사에서 너무 많은 이윤을 상가 쪽에 넣고 분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패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좀 미루고 준공 후에 임차를 맞춘 후에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려는 것도 있고요. 또 임차를 다 맞춘 후에 그때 분양을 털어내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임차를 다 맞춘 것도 렌트프리로 잠깐 들어왔다가 렌트프리가 끝나면 다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가를 사시거나 임차를 하시거나 또는 분양을 받으실 때는요, 반드시 여러 차례 걸쳐서 전문가분들을 대동하고 반드시 임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장을 하신 후에 이건 내가 사도 좋다, 입점을 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서둘러 일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서둘러 일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표영호TV는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표영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영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